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 포털 신화닷컴에 올라온 왜 참교육 같은 한국 스릴러만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나란 주제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 3주 동안 꾸준히 인기 순위 1위에 올라있는 드라마는 바로 참교육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는 서비스될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를 중국에서 엄청나게 몰래 시청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 중국 언론에서 이 드라마의 히트 요인을 분석하는 자체가 이 드라마의 중국 내 인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중국 신화닷컴에 흥미로운 참교육 관련 칼럼이 하나 올라왔는데 기사가 엄청나게 길어서 중략을 해도 분량이 깁니다. 바로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인터넷 전체가 참교육의 중국 방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왜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는 더 중독성이 강한 걸까요? 짜릿한 폭력에 대한 폭력 스토리라인으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시청 후 모든 것이 너무나 공감했다며 감탄했고, 다른 직업군 노동자들도 자신의 직업에서 참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지 반달도 채 되지 않아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차트에서 45개 국가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내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시청자들은 8.8점의 높은 더반 점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간 글로벌 최고 인기 드라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넘어 참교육은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 간의 창작적 차이를 다시 대중의 시야로 끌어올렸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진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가? 국내 스릴러 드라마, 한국 드라마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으로 눈을 돌리자면 기분 좋은 드라마는 항상 영화와 TV 시장에서 필수 요소였습니다. 국내 스릴러 드라마 시대를 열었던 연희 공략부터 2024년 무구운간까지 부활과 복수로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2025년 배신자에 대한 영리함과 끊임없는 반전으로 바이럴된 장의전까지 복수, 반격, 황금 손가락이라는 창의적 논리는 중국 본토에서 확실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스릴 넘치는 감각이라는 것은 같지만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가 오랫동안 서사, 각색 산업화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산업화 물결 속에서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의 전 세계적 흥행은 국내 창작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근본적인 차이는 근본적인 만족감에 있습니다. 한국식 스릴러는 대부분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진짜 고통과 허구의 스릴을 사용합니다. 참교육에서는 비상한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교권보호국이 허구이지만 학교 괴롭힘, 교사 권력 상실, 청소년 법의 허점, 과다한 학부모의 간섭 등 한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겨냥합니다. 드라마의 여러 에피소드도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실제 한국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창작자들은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관객에게 드러내어 평범한 사람들의 무력감과 분노를 완전히 동원한 뒤 허구의 참교육을 사용해 교착 상태를 깨트려 관객의 감정을 현실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창의적인 모델은 또한 시리즈에 가치를 더하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순수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비판적 뉘앙스를 담아 스릴이 흐른 후에도 남는 뒷맛을 남깁니다.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해답이 현실과 맞서는 것이라면 국내 스릴러 드라마의 해답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중국 스릴러 드라마는 종종 가상 역사 경로를 따릅니다. 의상 드라마, 궁중 음모, 판타지 괴물 사냥 등 어떤 장르든 창작자들은 이야기를 현재와는 거리가 먼 맥락에 놓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부 시리즈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더라도 단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예술적 각색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연희 공략은 청나라 건윤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궁중 음모극으로 역사극으로 위장한 작품입니다. 이런 형식은 빠르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이야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줄거리가 흥미진진한 것이고 주인공의 복수 방식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단적이어도 가상의 삶이 아무리 흥미진진해도 그 어떤 것도 관객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궁궐에서 소외당하거나 가족을 독살하고 누명 씌우는 이야기에 자신의 작품에서 크레딧을 받는 그림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스릴감 차이는 창작 자체뿐만 아니라 각색의 기원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의 절반은 웹툰으로 뒷받침됩니다. 참교육은 인기 웹툰 참교육을 각색했으며 이전에 공개된 높은 시청률 드라마인 모범택시, 이태원 클라스, 돼지의 왕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웹툰의 시각적 표현력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수년간의 시장은 반복 과정을 거치며 한국 웹툰은 영화와 TV에 적합한 성숙한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만화가들은 대담한 스토리보드를 사용해 시각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며 캐릭터가 매우 뚜렷하고 선과 악이 명확하게 정의되며 긴 빌드업 없이 탄탄한 전개 그리고 처음부터 날카로운 갈등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한국 만화가들은 현실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데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괴롭힘, 계급 격차, 직장 내 착취,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며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현실적인 각색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반면 중국의 가상 스릴러 드라마는 온라인 문학의 깊은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궁중음모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연희 공략이 있었고 이후에는 경연연가 취서 같은 남성 중심 각색작과 여성 중심의 환생 소설인 무구온간이 나왔습니다. 그의 창작 궤적은 거의 항상 온라인 문학의 만족스러운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식 만족스러운 드라마의 산업화가 이미 국내 만족스러운 드라마를 훨씬 능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른바 산업화는 조립라인 형식의 공식적이고 만족스러운 드라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 내러티브를 심지어 촬영 기법에 통합하여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히트작을 만들어냅니다. 넷플릭스가 풍부한 자본과 글로벌 유통 채널, 느긋한 규모로 시장에 진입한 후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를 산업화의 빠른 트랙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세계 시청자의 시청 습관에 맞추기 위해 이 시리즈는 빠르게 진행되고 갈등이 많으며 밀도가 높고 표준화된 제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복수, 범죄, 괴롭힘 같은 강렬한 감정 요소들이 무한히 증폭되고 반전은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듯합니다. 이 모델 덕분에 한국 드라마는 빠르게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같은 세계적 수준의 히트작들이 전례 없는 문화 수출 강세를 보이며 탄생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 세계 누구나 같은 느낌을 받겠지만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검열 문화 때문에 지금의 중국 사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결국 배경을 과거로 돌려서 환타지 속에 여러 문제를 교묘하게 넣어 또 그 영상 속의 국뽕까지 살려야 하니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매번 똑같은 역사 환타지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딱 일본의 애니메이션계가 이 세계 시리즈를 엄청나게 찍어내듯 중국 드라마 또한 인물과 배경만 다르지 다 비슷한 캐릭터와 이야기가 반복되며 무한 루프를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계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문제를 입틀막하는 계엄포고령 4조처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처럼 과거 독재국가로 회귀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암흑기는 독재 정권 시절인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의 창작물은 모두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모든 음반에는 건전가요가 꼭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자유로운 창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급 성인물들이 엄청나게 반복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우리나라 한류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나 만들어 우리나라 창작자들을 억압하는 세력이나 내란을 일으켜 독재 정권을 다시 만들려는 세력이 지금의 중국 체제와 뭐가 다를까요?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한류를 키웁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